네, 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생명과학원 6월 모의평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어서요.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많이 애를 먹었을 것 같거든요. 수능은 요 시험보다는 약간 좀 쉽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시험 결과에 너무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아직 수능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잘 채우고 그리고 유전 문제 잘 풀 수 있게 준비를 해서요. 올해 수능 생명과학 원 여러분들 1등급을 확실하게 받기를 선생님이 응원하면서요. 자, 이번 시간 자 1번서부터 쭉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용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 문제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근수축 길이 변화 계산 문제, 그리고 막존이 문제 자 어떻게 푸는지 자 잘 보고 또 배우고 익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자 이 생명현상과 관련된 문제죠. 네, 수온 그러면 이건 환경에 해당하는 거니까 비생물적 요인. 자, 몸의 형태 기능의 변화, 적응과 진화. 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예, 자, 따라서 기억니은가 다 골라야 되겠죠. 자, 이어서 2번 문제. 자, 지금 보니까요. 지금 섭취량이 약간 많아요. 섭취량이 많고요. 소비량이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C는 체중이 감소할 거고요. A는 뭐 약간 체중이 증가할 거고, B는 체중이 많이 증가하겠죠. 자, 활동대사량 그러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양이고요. 생명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은 기초대사량이죠. 자, 그래서 이게 맞지 않고요. 기초대사량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 비율, 뭐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비율이 1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사람은 C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섭취량이 더 많잖아요. 그럼 체중이 증가하겠죠? 네, 자, 따라 정답은 니은만 골라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이 세포 주기와 관련된 문제, 유전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인데요. 자, 여기가 G1기고요. 1과 2 사이 S기, 그 다음에 2인 경우에는 G2기하고 M기. 자, 그러면 중기, 그 다음에 후기, 분열기 세포, 바로 구간 2에 해당하죠. 자, 모든 세포는 히스톤 단백질이 다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간 1, 2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골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 접합 그러면 이거는 감수 1분열 전기, 감수 분열에서 일어나는데 이건 체세포 분열이잖아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 과정이다. 그러면 상동염색체가 접합하지 않는다. 상동염색체 접합은 감수 1분열 전기 일어나죠. 자, 그리고 구간 2에 분열기 세포에 해당하는 거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 고르면 되겠고요. 네. 자, 이어서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문제는 물질 대사와 관련해서 자, 세포 과정이고요. 자, 그러면 포도당을 산화 분해시키잖아요. 이 과정에 산소 기체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산소 기체고요. CO2는 생성되는 노폐물이에요. 예, 자, 그래서 기억은 산소 기체고, 이 노폐물은 CO2, 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예, 세포 과정, 포도당을 산화 분해시켰잖아요. 바로 이화작용 맞고요. 이화작용. 자, 그 다음에 세포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일부가 ATP 합성에 이용이 되죠. 그래서 ATP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ATP 합성, 예, 정답이죠. 이건 디귿 고르면 되겠죠. 예. 자, 이어서 5번 문제 갑니다. 자, 5번 문제, 호르몬 분비 조절과 관련해서 티록신의 분비 조절, 음성 피드백, 그렇죠? 이게 많아지면 TRH, TSH가 감소해서 티록신이 줄어들게 되고요. 티록신이 감소하면 다시 TRH, TSH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또 티록신의 분비를 증가시키죠. 예. 자, 음성 피드백이고요. 그 다음에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항인 호르몬이고요. 표적기관 콩팥 하는 기능은 물의 제습 촉진 맞는 설명이고요. 호르몬은 모두 혈액을 따라서 운반해 가고 있죠. 자,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다 골라야 되겠죠. 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로 갈게요. 병원체 감염 실험이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병원체가 뭐냐 확인해 보니까 독감 병원체예요.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자, 이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아요. 그러니까
세균은 통과할 수 없는 필터. 자,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볼게요. 지금 1, 2, 3, 4, 5 결과를 보니까 지금 발병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발병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 C에는 독감병원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A를 걸러냈기 때문에 이 A에도 있어요. 그래서 A와 C에 지금 이 병원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A. 그러면 이거는 발병을 할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O에는 D를 접종했는데 이 B에는 없었던 거죠. 예, 병원체가. 그래서 발병 안 할 겁니다. 이거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풀어가면 되겠죠. 자, 기억은 예, 발병한 정답. 자, 그리고 B는 없어요. 그렇죠? 예, 독감병원체가 없고 A에 존재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바이러스의 특징이죠.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 가능하다. 예, 정답은 기억과 디귿 골라내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예,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고요. 자, 다음 표지로 넘어갑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자, 불법 포획과 남획, 생물 다양성 감소시키는 요인이고요. 서식지 파괴 마찬가지죠. 예. 자, 디귿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개체군이잖아요.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같은 종에서 이렇게 형질이 서로 다른 것, 그건 바로 유전적 다양성으로 설명하죠. 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그럼 다양한 형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급격히 변했을 때 거기에 살아남는 개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멸종될 확률은 낮죠.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생태계 다양성이잖아요. 근데 이건 종 다양성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자, 종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 구별해야 되겠죠. 예, 정답은 디귿만 골라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8번 문제로 갈게요. 8번 문제. 자, 인슐린을 투여했어요. 인슐린을 투여하게 되면 정상인의 경우 혈당량이 낮아지겠죠. 정상인이에요. 자, 그런데 혈중 포도당 농도가 크게 낮아지지 않아. 그럼 A는 문제가 있구나. 인슐린을 주사한다 하더라도 인슐린이 표적세포, 주로 이제 간에 작용하는데 인슐린이 간에 잘 작용을 못하는 거죠. 표적세포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호르몬, 기억, 인슐린이겠죠. 기억에 대한 인슐린에 대한 표적세포가 인슐린에 대해서 잘 반응을 못하는 당뇨병 환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경우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네요. 예, 이렇게. 자, 그러면 기억이 뭐니? 자, 기억은 인슐린이죠. 맞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잘 못하는 경우는 혈중 포도당 농도가 크게 낮아지지 않잖아요. 지금 인슐린을 투여했을 때 A죠. A. 네, 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글루카곤 농도는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졌을 때 글루카곤 분비량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구간 1보다 2에서 지금 B를 지금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B. 자, 그러면 이때가 글루카곤 농도가 높을 겁니다. 자, 그래서 1에서가 높은 게 아니라 낮다로 바꾸고, 그렇죠? 예, 정답은 니은만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요. 자, 뇌하수체를 제거했다. 이 뇌하수체에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생장 호르몬이에요. 생장 호르몬.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뼈 생장을 촉진한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자, 그럼 뇌하수체를 제거했다. 그러면 뼈 생장이 잘 안 되겠죠. 자, 이름 그대로 둔 거 대조군이고요. 줄어들었잖아. 그렇죠? 이게 바로 기억이구나. 뇌하수체를 제거한 것. 자, 3 같은 경우는요. 뼈 생장이 약간 많아. 대조군보다. 그렇죠? 왜? 생장 호르몬을 투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니은이죠. 자, 그러면 볼게요. 1은 대조군, 비교 기준이 되는 대조군 맞고요. 그 다음 니은은 3이 돼야 되겠죠?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뼈 생장을 측정한 값, 결과지 않습니까? 종속변인이죠. 틀렸죠? 예, 조작변인은 이 원인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원인에 해당하는 게 뭐냐? 뇌하수체 제거한 거, 또 생장 호르몬 투여한 거, 이게 조작이고요. 이건 결과지 않습니까? 종속변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골라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10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무릎 반사가 일어나고 있네요. 무릎 반사. 자, 그러면 무릎 반사. 자, 지금 보니까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중간에 있는 바로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 그렇죠? 예, 운동 뉴런이 아니야. 구심성이고요.
감각유런이죠. 자, 그래서 여기 맞지 않고요. 자, 반사중추는 척수지 않습니까? 척수 반사에 해당하잖아요. 틀렸고요. 자, 이 반사 과정에서 ASP로 흥분 전달이 일어나고 있죠. 디귿만 골라야 되겠죠. 예,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11번으로 갑니다. 자, 11번 문제 방어작용 실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결과를 보면 되는데요. 자, 볼게요. 지금 항운항체 반응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표기해 볼게요. 그렇죠? 예. 자, 여긴 일어나긴 했는데 죽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병원체가 하나가 아니구나. 이 항운항체 반응이 일어난 병원체는 제거됐겠지만 나머지 병원체에 의해서 죽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먼저 4, 5, 6 생지에게만 이걸 주사했습니다. 예, 여기 X를 먼저 주사했어요. X. 자, 그럼 X가 기억, 니은 중에 하나인데 기억이니 니은이니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자, 이름 뭐 대조군이죠. 그대로 둔 거예요. 뭐 그러니까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뭐 병원체 들어온 적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주사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자, 2는 자, 기억 주사했습니다. 죽죠. 네. 자, 그런데 자, 가볼게요. 지금 4로 가볼게요. 4는 기억 주사했는데 얘 살았어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 왜? 이 X가 기억이구나. 그러니까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기억세포. 일종의 이제 이게 백신이죠. 죽은 X 요게. 그래서 X는 기억이구나. 기억을 주사했기 때문에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자, 이렇게 돼요. 그럼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는 얘가 다 있겠네요. 그렇죠? 다 있죠.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는 존재합니다. 예. 자, 그런데 얘가 왜 죽었을까 봤더니 기억을 주사한 게 아니라 니은 주사했잖아. 그럼 니은 처음 들어온 거니까 죽게 되죠. 그렇죠? 예. 자, 3에도 니은 주사했다. 죽죠, 뭐. 예. 죽는 거 X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기억과 니은을 주사했어. 그러면 기억은 제거가 될 거야.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니은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자, 그러면 볼게요. A는 죽는다죠.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요?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4, 5, 6에는요. 기억을 주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가 다 있는 겁니다. 예, 골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지금 기억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난 거잖아요. 니은이 아니라. 자, 그래서 기억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요, 예, 니은만 골라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예. 자, 여기서 12번 갑니다. 자, 12번 문제는요, 자, 개체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예, 생장곡순이죠. 자, 지금 개체수가 왜 증가하고 있을까?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출생률이 더 커서 그래요. 자, 그래서 A가 출생률이죠. 네, A가 출생률. 출생률이 더 크면,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크면 개체수가 증가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사망률에 비해서 출생률이 크다. 그러니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그 구간 1에서 환경저항 작용하고 있죠. 예, 환경저항은 다 작용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 수용력에 도달할 때까지 환경저항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리고 개체원의 밀도인데요. 자, T1, T2. 자, T1일 때에 비해서 개체수가 T2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밀도가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T2일 때 밀도가 더 크다. 틀렸죠. 낮은 게 아니라.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골라야 되겠죠. 예,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선생님 2페이지까지 풀어봤고요. 이렇게 개념을 묻는 문제는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자, 다음 페이지 13번으로 갑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제인데요. 흥분 전달 전달에 관한 문제는요. 일단 자극 지점을 먼저 찾고요. 선생님이 늘 그렇게 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측정 지점까지 이동 시간 확인하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자, 볼게요. 자, 문제에서 지금 경과된 시간은 지금 5ms 자극 지점 P예요. 지금 A, B, C 모두 같은 지점 P를 자극했어요. 그럼 5ms가 지나게 되면 여기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70mV로 다 똑같아야 돼. 자, 확인할게요. 지금 A, B, C는 마이너스 80, 0, 플러스 30이니까 이거 안 되고요. 안 되고. 요거밖에 안 돼요. 그쵸? 자극을 준 지점 P다, 요게. 그럼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P가 어디냐라는 건데 D2, D3 중에 하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시냅스가 세 곳에 있대요. 세 곳에. 자, 그러면 자, D2냐 D3냐. 자, 바로 결정이 되죠. D3면 안 되죠. 왜? D3 여기를 자극했다고 하면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1cm 간격인데 지금 속도가 1 또는 2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1cm/ms라면 1. 이 속도라면 0.5. 자, 그러면 1일 경우에는 지금 5ms 이동시간 1, 그러면 4가 변하면 여기. 0.5, 이동시간 0.5면 또 4.5가 변하면 여기. 그럼 마이너스 70으로 똑같아야 돼. 그럼 똑같은 게 있나요,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극 지점이 나온다. D2다, D2. 여기를 자극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D2가 자극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D2예요. 자, 다음으로 자, 선생님이라면요. A에 지금 보면 A 0, 마이너스 60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60, 0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60은 여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가서 선생님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소수점으로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동 시간이 지금 소수점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1과 2일 때, 그렇죠? 소수점으로 나와도 0.5가 나오지 애매하게 뭐 0.5 그거 말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가버리면. 그래서 요걸 딱 1, 요거 딱 보고 우리가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1만큼 변했다는 이동시간 4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볼게요. 이러면 4cm 떨어지는 지점 여기 있네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딱 찍고 여긴가 보다. 여기에, 그렇죠? 이걸 먼저 해보는 거죠. 네, D1. 자, 이렇게 이동시간 4.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cm니까 2. 자, 그러면 경과시간이 5, 이동시간 2. 그럼 변화시간 3. 마이너스 80? 근데 마이너스 80? 이거 안 되죠. 만약에 자,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80. 그럼 여기가 또 1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 그러면 변화시간 2니까 플러스 30.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0이 나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시냅스가 있다. 여기 시냅스가 있어서 느려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0이 나왔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이 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 보면 시냅스가 없다고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 변화 시간이 2, 플러스 30인데 지금 3보다 더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A는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이 됐었고 0밖에 안 되고요. 0. 그래서 0, 0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1ms 이동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0과 0도 지금 막전이 변화시간 차이가 1ms가 나잖아요. 이동시간 1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 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얘가 2.5가 변한 거예요. 그럼 이동시간이 2.5라는 거죠. 2.5.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ms가 더 걸려요. 그럼 3.5. 그럼 얘는 1.5가 변해서 요거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되고요. 자, B 같은 경우는요, 이게 마이너스 70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왜 마이너스 70이야? 여기 시냅스가 있어서 이쪽으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극을 못 받으니까 그냥 분국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0이라고 했을 때, 그럼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됐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 이게 시냅스가 없고요. 자,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 그러면 자, 변화 시간 3이죠. 마이너스 80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1이 더 걸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 걸리잖아요. 그럼 2 플러스 3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마이너스 80, 하나가 플러스 30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80, 이게 플러스 30이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속도가 다 결정이 됐잖아요. 요거는 지금 1cm 가는데 1씩 걸리니까 속도가 1, 요거는 2가 돼야죠. 그러면 자, 그러면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걸립니까? 예, 4cm를 가거든요. 속도가 2, 4cm 이동한다면 요 측정점까지 이동 시간은 2.
자, 그렇다면, 자, 요 값이 나오죠. 결정이 되죠. 자, 경과 시간이 5인데요. 이 측정 지점까지 이동 시간 2야. 2? 그러면, 변화 시간이 3. 여기죠? 마이너스 80.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80이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80. 됐다. 여기네요, 여기. 그쵸? 그래서 여기가 D3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D4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1이네요, 1. 2cm 가는 거니까 1. 그럼 얘는 변화 시간이 얼마입니까? 자, 경과 시간이 5인데 이동 시간 1. 그럼 변화 시간 4. 여기죠?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값, 이거 플러스 30. 우리가 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 그러면 변화 시간 2. 플러스 30. 뭐 다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기로 가서 자, 확인해 볼게요. 자, A가 뭐니? 0이요. 0. 지금 D3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니까 2.5 변해서 여기니까요. 요거는 재분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0이고 이건 탈분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0이죠. 그렇죠? 예. 자, 0mV 정답이고요. 자, 시냅스가 어디에 있니? 라는 건데, 자, 지금 볼게요. 여기 있고, 여기는 없고요. 그럼 여기는 있어야죠. 리을에 있죠? 리을에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D4까지, 자, 보세요. 이게 지금 3cm 떨어진 지점이에요. 그럼 시냅스가 없다고 하면, 이동 시간이 1.5잖아요. 1.5? 그럼 3.5가 변해야 돼요. 3.5가 변하면 마이너스 70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80이잖아요. 마이너스 80이잖아요. 요거. D4가. 그쵸? 마이너스 80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80이면 3이 변했다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 시간이 2라는 거죠. 2. 그쵸? 원래는 1.5이어야 되는데 1.5인데 더 걸렸잖아요. 왜? 느려져서 그래요.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냅스 세 곳은요. 기억, 니은, 리을, 디귿에는 없습니다. 없도록 바꿔야 되고요. 지금 속도는 112니까요. 디귿은 맞지 않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고요. 자, 선생님이 항상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자극 지점 확인하고 측정 지점까지 이동 시간만 이렇게 적어 놓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술술 잘 풀려요. 이렇게 풀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미드라이너 강의에서도 흥문 전도와 관련된 문제 24문제 이런 중간 난이도부터 고난도까지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 가볼게요. 자, 14번 문제 유전 문제인데요. 자, 지금 가는요, 세 쌍이 결정을 하는 바로 다인자 유전이죠.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형질이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있고요. 세 쌍이 결정한다고 돼 있고 모두 독립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나도 한 쌍이 결정하는데 이건 단일인자 유전인데 대류전자가 세 가지 복대류 유전이에요. 자, 표현력이 세 가지라는 것은 오히려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하고 간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 그러니까 모두 독립돼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P하고 Q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P 유전자형, 가에 대한 유전자형, 이용 접합성. 자, 그리고 EF고 나는요. 자, 요게 지금 안 알려줬네. 기억, 니은 결정하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FG입니다. 나에 대한 건요. 자, PQ 사이에서 자손 A가 태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표현이 최대 10가지. 이게 중요하네요. 자, 그러면 항상 뭐부터 따지냐면요. 단일인자 유전부터 따져보는 거야. EF하고 FG에서 나올 수 있는 자, 표현형. 자, EF. 자, 그 다음에 EG, FF. 그렇죠? F랑 G가 이렇게 함께 갖고 있는 이러한 자손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여기 지금 F예요. F. 그렇죠? FF 있으면 F가 나오겠죠? 자, 표현형이요.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 가지가 되면 3 곱하기 그럼 3분의 10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만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2 곱하기 5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준 거죠. 이렇게 알려준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F가 그죠? 가장 열성이면 안 되죠. 가장 열성이면
F라는 표현형, 그 다음에 E라는 표현형, G라는 표현형 나오니까 아, 가장 열성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여기서 5가지가 나오려고 하면 자,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P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스몰 a, 스몰 b, d 생세포에, 자, 생세포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자,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스몰 a 들어있고, 스몰 b 들어있고, 스몰 d 들어있고, 확률 2분의 1, 2분의 2분의 1, 바로 8분의 1 확률이고요. 예.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a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라지 b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라지 d, 그렇죠? 자, 그럼 라지 a, 스몰 b, 스몰 d일 확률 8분의 1, 스몰 a, 라지 b, 스몰 d일 확률 또 8분의 1, 스몰 a, 스몰 b, 라지 d일 확률 8분의 1. 그래서 더하면 하나가 들어있을 확률은 8분의 3이고요. 2개를 가질 수도 있겠죠, 생세포에. 예, 역시 확률 또 8분의 3 나올 거고요. 3개 다 가질 확률은 8분의 1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Q가, 자, 보세요. Q가 지금 만약에 생세포에서 0. 자, 그 다음에 대문자 이미 2개를 가지니까 0. 그러면 하나, 2개 이렇게 준다고 하면 문제죠. 그럼 0부터 5까지니까 0부터 5, 0, 1, 2, 3, 4, 5. 그럼 6가지니까 이거 안 맞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자, 그래서 0이 나와서는 안 된다. 0부터는 안 되고, 그러면 일단 대문자 2개는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 아니면 2개. 그러면 자, 하나부터 시작해서 5개까지 1, 2, 3, 4, 5 5가지 표현형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 경우구나. 자, 그러면 하나는 반드시, 그럼 대문자 동형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아, 이게 라제이구나.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스몰 b, 스몰 b면 자, 이 경우는 볼게요. 지금 라지, 스몰 b 그러면 생체표현은 라지 대문자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고요. 스몰 d랑 들어가 있으면 하나, 라지 d랑 들어가 있으면 2개. 하나 아니면 2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 물론 확률은 반반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 니은, 유전자가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볼까요? 1. 이렇게 수정돼서 되는 게 저는 2개, 2개, 3개, 3개, 4개,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자, 자손의 유전자형이 자손이 유전자 이런 사람과 표현형이 같은 확률이라 표현형이. 자, 그러면 대문자 몇 개 갔는지 볼게요. 가가 2개 갔네요. 자, 2개 갖는 경우, 2개 갖는 경우니까 이 경우네요. 이 경우. 자, 확률 얼마요?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자, 확률 이렇게 되네요. 자, 16분의 1 더하기, 그쵸? 예, 16분의 3. 이렇게 돼요. 예, 16분의 3. 자, 곱하기, 나가 또 같은 확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확률은 16분의 4니까 4분의 1. 그럼 16분의 1 나오려면 이 확률이 4분의 1이 돼야 돼. 4분의 1. 자, 그러면 2라는 표현형으로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 돼야 된다. 4분의 1. 그렇죠? 아, 그러면 2라는 표현형이 4분의 1이 되려고 하면요. 자, 보세요. 2가 가장 우성이면 안 돼. 2가 가장 우성이면 얘가 2가 돼버려. 그럼 2분의 1이 나오니까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2가 가장 우성이 돼도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가장 열성도 안 돼. 왜? 가장 열성이라면 2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 2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2는 가장 열성도 아니고 가장 우성도 아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F는 가장 열성도 아니야. 그러면 가장 열성이 G가 되고, 그럼 가장 우성이 되는 게 F면 되는구나.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열 판단이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F가 되고요. 요게 2가 되고요. 표현형이 요게 F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형이 2가 나오는 확률 4분의 1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요. 자손에서 가와 나의 표현이 모두 Q와 같은 확률이에요. 자, Q 같은 경우는 자, 대문자 몇 개 갖고 있습니까? Q는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가져. 그렇죠? 예, 지금 하나, 둘, 세 개. 자, 세 개를 갖고 그다음에 FG는 F일 확률이잖아요. F. 요게 나올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일 확률 구할게요, 먼저. 자, 요거죠. 자, 16분의 3 더하기 자, 16분의 3
그렇죠? 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 16분의 3,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 1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F1 확률은 또 4분의 3이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요거는 8분의 3이니까 8분의 3 곱하기 4분의 3, 32분의 9가 나오네요. 정답 32분의 9. 예, 정답 4번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다인자유전 이렇게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쉽게 풀었을 거고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로 갑니다. 자, 15번 문제, 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문제는 변화량으로 풀어야지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축 과정에서 지금 변화량은요. 지금 이 겹친 부위가 자, D만큼 증가한다면 얘는 D만큼 감소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길이, 이 길이는 일정하지 않습니까? 예, 변화량이 제로죠. 더하면 값은요. 예, 액틴의 길이에 해당합니다. 자, 요거는요. 이 변화량이 2배만큼 변하죠. 예. 자, 물론 X도 D급 길이 변화량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저 D값만 알아내면 길이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선생님, 근데 A, B, C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뭐야? 이걸 결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뻔합니다. 변화량으로 봐야 돼요. 자, 변화량 볼게요. 0.3 감소, 0.2 감소. 그쵸? 자, 그러면, 자, 지금 보면, 자, 요거에서 요거를 빼볼까요? 마이너스 3D. 그쵸? 그 다음에, 요게 B라고 하면, 요거에서 요걸 빼면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2D.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3대 2의 비율이잖아요. 지금 0.3 감소, 0.2 감소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게 A가 되고 디귿이 요게 B가 되고 요게 C가 되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A 빼기 B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D 그럼 마이너스 3D가 되고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D에서 마이너스 D를 빼면 마이너스 2D가 되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자, 그래서 변화량의 비율은 3대 2 0.3 감소 0.2 감소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D 값이 나옵니다. D가 바로 D는 0.1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0.1 감소, 0.1 증가, 0.2 감소, 0.2 감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길이를 구해봐요.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표에다가 우리가 늘 해왔듯이 기억, 니은, 디귿, X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컴사로 해놓고 길이를 구해서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어떤 걸 물어봐도 다 풀 수 있죠. 자, 볼게요. 자, A 빼기 B였어요. 그러면 디귿 빼기 니은이잖아요. T1일 때 계산할게요. 디귿 빼기 니은. 요 값이 0.7이었고요. 그렇죠? 자, 다음으로 C 빼기 B래요. 그러면 기억 빼기 니은이잖아요. 그렇죠? 기억 빼기 니은은 0.4랍니다. 됐죠? 선생님,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T1일 때 X의 길이는 디귿 길이의 3배예요. 이 X의 길이가 이 디귿 길이의 3배? 그러면 이 디귿하고 요게 다 똑같다는 거잖아. 3배니까. 그렇죠? 자, 요거 더하기 요게 X의 길이인데 그러면 디귿 길이의 3배면 요거가 다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기억 더하기 니은은 디귿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디귿은 기억 더하기 니은이니까 기억 더하기 니은 빼기 니은. 그럼 기억은 0.7 나오지 않습니까? 0.7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값들이 다 구해지죠. 자, 0.7에서 0.3을 빼야지만 0.4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더하면 디귿이지 않습니까? 1 되겠죠? 요거의 3배지 않습니까? 3 이렇게. 다 나와요. 다. 이렇게. 자, D 값은 이제 변화량 0.1 감소죠. 0.6, 0.1 증가, 0.2 감소죠. 예, 0.8, 0.2 감소죠. 2.8. 네, 끝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확인합니다. 자, X의 길이를 물었거든요. 자, T1일 때는 3.0, T2일 때는 2.8. 그럼 요게 0.2 마이크로미터 길다. 정답. 자, T1일 때 기억의 길이 0.7, 0.7. 자, T2일 때 H대가 바로 디귿이지 않습니까? 디귿. 그러면 이게 0.8이잖아요. 그럼 이게 더 길잖아요. 이게 더 길잖아요. 예, 이게 짧아요. 자, 그래서 기억의 길이는 0.7, T2일 때 H대의 길이는 0.8.
그러니까 이 길은 짧다로 바꿔야죠. 니은은 수정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지금 디귿 같은 경우에 T2일 때요.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4분의 지금 T2일 때 4분의 L이라고 했죠. 그러면 L이 T2일 때 2.8이거든요. 그러면 0.7이잖아요. 자, 0.7이면요. 자, 기역 구간의 길이가 0.6이에요. 여기 0.6. 그럼 0.7이면 니은에 해당하는 지점이겠네요. 그렇죠? 니은에 해당한다? 정답.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간결하게 풀 수 있죠. 예. 자, 이렇게 풀어내고요. 자, 이어서 16번 문제로 갑니다. 자, 16번 문제는 자, 여기 약간 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수능 문제는요,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너무 기계적으로만 연습하면 이런 문제를 잘 못 풀죠. 예, 자, 그래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OX가 나와 있어요. 있음 없음이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핵상이 지금 N과 N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두 개가 지금 P의 세포고, 두 개가 Q의 세포. 남자, 여자 세포 두 개씩 있고요. 또 두 개가 핵상이 N이고, 또 두 개는 또 핵상이 N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을 좀 잘 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가는 지금 상염 색채 있고요. 나가 지금 X염 색채에 있는데, 나 X염 색채에 있는 게 두 쌍이에서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X염 색채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리고 이 표에는 또 X염 색채에 존재하는 DNA 상당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PQ, 부모, PQ 이렇게 놓고요. 자, 그 다음에 XY, XX죠.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남자 P, 여자 Q.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녀 1이 나왔어요. 자녀 1, 아들이거든요. 아들은요, X함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자, 볼게요. 스몰 b가 없어요. 그럼 라지 b가 있고, 스몰 d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녀 2, 자, 이렇게 돼요. X함수가 두 개인데, 스몰 bd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바로 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X함색체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라지 b, 스몰 d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어머니는 보니까 스몰 b를 가져야 돼. 그러면 스몰 b 여기 있어야 돼. 그럼 선생님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라지 d가 있어요? 스몰 d가 있어요? 이걸 결정해야 되겠죠. 이걸 결정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이쪽으로 와보면요. 만약에 여기에 스몰 d가 있다고 하면요. 스몰 d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스몰 d가 있다고 한다면 이 X염 색채 중에 아버지 P가 갖고 있는 것만 라지드를 갖고 있어요. 그럼 한 종류밖에 없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뭡니까? 라지B, 라지D를 다 갖는 경우도 있고, 스몰 B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거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아, 여기는 스몰 D가 와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라지D가 와야 된다. 라지D. 요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지 B, D가 다 없다? 그러면 Q의 세포가 아니야. 어머니 Q의 세포는 자, 함께 있으면 라지 B가 다 있고, 여기 있으면 라지 B가 있고, 여기 있으면 라지 D가 있거든요. N일 때.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바로 누구의 세포? P의 세포다. P의 세포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P에 해당하는 세포라는 것을 먼저 알아내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X염 색채가 있는가? 그럼 이게 X염 색채가 있다고 한다면 스몰 bd여야 돼요. 스몰 bd. 그렇죠? 자, 스몰 bd가 여기에 존재한다고 하면 자, 생각해 볼게요. 지금 자녀에게 스몰 bd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물려받았다고 한다면 스몰 d가 두 개가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물려받으면 또 스몰 b가 두 개가 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P는 이렇게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게 P의 세포는 확실한데 이거 X염 색채가 없구나. 이거 Y염 색채만 갖는 세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핵상이 N이구나. N인 세포 하나를 우리가 알아낸 거죠.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n 이걸 알아냈고요. 자, 다음으로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지금 라지 비디를 다 갖고 있네요. 그럼 이게 라지 비디를 다 갖는 게 또 피해 세포가 될 수 있는가 볼게요. 라지 비디 이렇게 돼 버리면 자, 이게 들어가도 뭡니까? 지금 스몰 b가 없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또 스몰 d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될 수 없다? 이것도 피해 세포가 될 수 없다. 이거는 피해 세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바로 누구의 세포? 이건 Q의 세포예요. Q의 세포고 Q의 세포에서 라지 비디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핵상이 2n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없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지금 라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Q는 스몰 A밖에 없는 거야. 라지가 없잖아요. 근데 라지를 갖고 있잖아. 이거는 Q의 세포가 될 수 없다. 바로 P의 세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럼 이게 이제 Q의 세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Q의 세포에서 이건 핵상이 N이에요. 얘는 있는데 없으니까요. 그렇죠? 뭐 이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요. 스몰 A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핵상이 N인 세포가 2개가 있고 2N이 2개 있다고 했으니까 N 2개? 그럼 이건 2N이야, 2N.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P는 X3색채 라지 B하고 스몰 D가 있죠. 라지 B, 스몰 D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라지 A는 갖고 있는데 지금 라지 A인지 아니면 라지 스몰 A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보기로 가볼게요. A는 없음이죠. 네, 없음 정답입니다. 네, 지금 Q는 지금 스몰 A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라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3은 Q의 세포죠. 틀렸고요. 자, Q의 유전자형 확인해 볼까요? 네. 나의 유전자형은 이형접합성 이어야 합니다. 정답이죠. 정답은요, 기억과 디귿 이렇게 골라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17번 문제로 갑니다. 네, 자, 이어서 17번 문제인데요. 자, 돌연변이 문제죠.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모두 같은 염색체에 지금 연관이 되어 있고요. 자, 2개가 우성, 하나는 열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결정하는 유전자 나와 있고요. 우열 뚜렷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가계도를 따로 그리지 말고요. 이걸 가계도로 봐야죠. 자, 부모, 자식 이렇게 구분했고요. 자, 가나다 보겠습니다. 자, 형질이 다르니까 판단 불가. 자, 나안데 정상이 나오고 있고요. 얘는 돌연변이가 아니야. 지금 돌연변이는 누구냐면 자녀 4거든요. 자, 돌연변이 문제 항상 이렇게 풀어야죠. 부모, 그 다음에 정자, 난자 그려놓고 어떤 게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고요. 자, 이 돌연변이인데 핵형이 모두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비분리와 비분리가 만났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지금 확인했듯이 자, 나안데 정상이었으면 이거 우성. 이건 이제 결정이 되네요. 우성. 자, 결정의 유전자 지금 바로 라지 B고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이거는 모르겠고요. 서로 다르니까. 이건 또 모르니까 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우성, 하나가 열성이잖아요. 자, 그러면 뭐부터 해보겠습니까? 자, 보기를 볼게요. 자,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보기 중에서 기억이 많이 틀리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자, 기억에서 가가 열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열성이라고 해봐서 모순이 없으면 기억이 맞는 거고 그냥 문제를 쫙 풀린 거잖아.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이걸 열성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우성이 되는데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지금 부모가 갖고 있는 자, 염색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제 써놓으면 되겠죠. 자, 아버지 가 열성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자, 가가 이렇게 2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나 갖고 있는데 열성이 나오니까 여기 정상도 같이 있어야 되고요. 다는 모르겠고요. 자, 어머니로 가볼게요. 어머니는 지금 나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 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열성이 나오고 있어요. 열성, 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가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가가 어디 있어야 되냐? 만약 가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가일 때 우성 들어가니까 무조건 나가 나타나야 되는데 정상인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게 가. 그러면 정상, 우성유전자는 여기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녀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받은 거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요게 자녀 2가 되고요. 예. 자, 자녀 3은 나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수정된 게 자녀 3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어머니는 다가 나타나지 않아. 정상이 열성이잖아요. 그럼 정정 이렇게 갖고 있어요. 정정. 자, 그러면 2번과 3번이 지금 다가 다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자, 이렇게 수정되었던 2번도 다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것도 가져야죠. 예. 자, 다다. 아버지는 동형접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아버지 이게 들어가면 다 나타나죠. 당연히 나타날 거고요. 근데 자녀 사는 왜 안 나타나느냐? 이거 비분리네요. 비분리. 그렇죠? 예,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거는 n-1, 그렇죠? 그래서 염색체 수가 22개인 생세포 니은이고, 이게 기억, 난자에서 지금 비분리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다 들어가면 안 되죠. 가가 안 나타나니까. 이게 이분열 비분리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가, 정, 정, 가, 정, 정, 이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나타나지 않고 다도 나타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 정도 확인합니다. 자, 가가 열성. 예, 맞아요.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억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가와 다에 대한 우성 열성이 나와 있지 않다면 일단 열성 해보고 무슨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걸 먼저 열성이라고 해놓고 하는 게 좋고요. 그렇죠? 예. 자, A는 발현됨이에요. 예, 정답이고요.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난자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분열을 2분열로 바꿔야 되겠죠. 자, 따라 정답은요. 기억과 니은 고르면 되겠고요. 자, 선생님이 도레미니 문제는 일관되게 이렇게 풀고 있어요. 부모, 유전자 딱 결정해 놓고 정제 난자 그려 놓고, 자, 생세포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쉽게 풀립니다. 자, 이어서 18번 문제로 갈게요. 자, 18번 문제 같은 종이에요. 자, 그러면 암컷, 수컷에 따라서 성염색체 구성만 다르겠죠? 자, 그러면 확인해 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2개가 1의 세포고요. 그 다음에 1개는 2, 하나는 3. 자, 그 다음에 1과 2가 부모고요. 자손이 삽이 태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1과 3의 성별은 같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상염색체는 나타냈는데 성염색체 중에서 기형만 나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쌍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EN이고요. 예. 자, 그리고 요거 N인데, 여긴 6개인데 여기는 왜 2개밖에 없지? 이거 EN 이퀄 6이고 N 이퀄 3인데 지금 보니까 요건 상염색체고 성염색체를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구나, 이거. 요게 X염색체, 그렇죠? 예, 여기에는 Y염색체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라지를 동형으로 갖고 있는 암컷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건 수컷으로부터 나온 세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N 이퀄 3이고요. 여기는 X염색체가 있네요. 이렇게. 자, EN 이퀄 6이죠. X염색체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Y염색체가 있는 수컷이네요. 네, 이렇게 되죠. 됐죠? 자, 그러면 자, 1의 세포가 지금 2개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1의 세포 2개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라제 갖고 있으면 이건 안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얘는 1이 될 수 없네요. 그러니까 1이 될 수 없고. 자, 그러면 얘가 1이라고 하면, 자, 1이라고 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Y염색체를 갖고 있고 라집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1. 그럼 얘가 3이 태어난 건데 지금 3이 태어났는데 1과 3이 지금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컷으로 똑같으면 스몰 a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태어난 수컷은 어머니로부터 라지 A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1이 될 수도 없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 이렇게 2개가 될 수 없고, 그러면 됐다. 얘가 3. 그러면 이걸 받는 태어난, 그렇죠? 수컷 자손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이제 2가 되고요. 자, 그럼 이게 1이 되면 되죠. 예, 1. 그래서 지금 보면 Y형 색채, 성형 색채를 물려줬고, 라지 B, 스몰 b 중에 라지 B를 물려줬고, 여기서 라지 B 오고, 그렇죠? 이렇게 X형 색채 이렇게 물려받은 거죠.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뭐니? 바로 X형 색채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X형 색채다. 정답이고요. 자, 다는 나하고 다가 1의 세포 맞고요. 자, 지금 3에는요, 라지 B 동형이야. 스몰 b가 있을 리가 없죠. 라지 B만 갖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풀어내고요. 자, 이어서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 자, 이렇게 평가원은요, 간결하게 지금 가계도가 주어져 있고, 생각을 잘해서 풀어야지 아주 복잡하고 막 지저분하게 이런 문제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도 많이 해왔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가와 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우열판대, 액상판대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성원이 나와 있고요. 자, 5, 6의 어머니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X염색체 각각 물려받겠죠? 예,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열 판단이 되는가? 안 돼요. 가나 정상 안 되죠? 모르잖아. 표현형을요. 그러니까 가계도 우열 판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하나만 X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만. 그렇죠? 그리고 유전자 딘이 상대량이 나왔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자, X염색체로 가능한 것이 뭔지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자, 이게 만약에 X염색체 있다라고 하면, 자, 볼게요. 자, 가가 만약에 X염색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서로 다르니까, 가 정상이기 때문에 이게 열성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성. 자, 가가 X염색체 유전이라면 가는 열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지금 보세요. 얘는 정상 받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도 하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정상 유전자 하나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 이걸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게 정상 물려준 정상 가져야 돼. 그러면 0이란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기억과 니은 중에 0이 있거든요. 이게 X염색체 열성이라고 했을 때는, 열성 반성 유전이라고 했을 때는요, 얘가 우성 유전자 갖고 얘도 우성 유전자 갖고 얘도 우성 유전자를 가져요. 우성 유전자, 정상 유전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0이 어떻게 나와? 이거 X염색체 유전이 아니구나. X염색체 유전이면 열성이어야 되는데 그럼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는 X염색체 없고요. 이건 상염색체 있고, 이게 X염색체 유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예,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자, 나에 대해서 지금 이게 X염색체인데 이게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 자, 그렇다면 이 A는, 이 어머니는 정상 유전자와 나 유전자를 함께 갖고 있어요. 이형접합성이야. 그럼 이거는 무조건 하나는 가져야 돼. 그런데 이게 그러면 0이 돼서는 안 되죠.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다시요. 이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X염색체를 각각 물려줘요. 그럼 이형접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0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이게 0이구나. 그러면 이제 풀리죠. 이게 0입니다. 그럼 이게 2가 되는데, 자, 그러면 구성은 2의 표현형이 나왔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뭡니까? 스몰 h만 갖고 있어서 정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우성이에요. 우성 유전자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이 지금, 자, 가유전자 없어요. 빵이에요. 그쵸? 정상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1이라고 하면 그러면 나하고 정상, 이형접합성이잖아요. 그쵸? 여자 1이에요. 나에 대해서. 지금 가유전자는 없으니까. 그럼 나에 대해서 이형접합성? 이형접합성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성이죠, 우성. 네. 우성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결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죠. 그렇죠? 다 풀었어요. 이것만 하면 쉽게 답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유전자는 뭐냐라는 건데, 자, 보세요.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나 유전자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나 유전자 바로 라지 T가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구성원 2는요. 그래서 정상 유전자만 2개 갖고 있다. 나 유전자 없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이 가유전자가 뭐니? 라지티요. 라지티, 나를 결정하는 우성 유전자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이 2가 돼야 되고요. 네,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A는 자, 보세요. 지금 보니까 나 당연히 나타날 거예요. 이용접합성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나 나타나고요. 그 다음 이용접합 요거 하나 갖고 있고, 근데 이것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갖고 있어요. 그럼 우성 유전자 하나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야, 이거는 다 우성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가나가 모두 나타난다는 거죠. 굳이 쓸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열 판단, X상 판단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연습,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직관적으로, 논리적 직관에 의해서 빠르게 풀지 못하면 어차피 못 풀어요. 여기다 유전자 쓰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시간 내에 못 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결하게 풀어야 됩니다. 선생님처럼요. 예,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식물 군집에 수직 분포가 나와 있고요. 예, 수직 분포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기온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1과 2가요. 1과 2가 지금 화렵수에 속해요. 화렵수. 그러면 화렵수에 속하고 이게 화렵수림이라고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침엽수림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기억에서 방연구법을 이용해서 조사한 결과인데 이게 화렵수림이냐 침엽수림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럼 어느 게 더 우점종을 이루고 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볼게요. 자, 지금 개체수 같은 경우에 쭉 다 더하면 100. 그러면 상대 밀도가 22, 25, 27, 26%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요 값을 지금 모르겠네요. 자, 근데 빈도 이렇게 나오는데 다 더하면 2잖아요. 2. 그쵸?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상대 빈도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분의 0.7 곱하기 100. 그럼 50씩을 다 곱하면 되네요. 그렇죠? 35%, 15%, 30%, 2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2의 상대 피도 이게 4의 상대 빈도 20이네요. 이게 20이래요. 그러면 피도가 0.2일 때 20%야. 상대 피도가. 그러면 0.04일 때는 4%겠죠. 뭐 0.2일 때 20, 그럼 0.04일 때는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0.16일 때는 16이에요. 자, 그러면 상대 피도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럼 24, 16, 40이죠? 더하면 그러면 이게 60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0.1 때 20%야. 그러면 0.6일 때 60%가 되는 거겠죠? 0.6이야. 이렇게 비례한다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점적인 계산도 선생님 항상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옆에 복잡한 계산하지 말고 그냥 표에다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연습해야지만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우점적 이거예요. 그럼 침엽수림에서 조사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얼마니? 0.6이요. 정답이죠. 정답은 니은과 디귿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번 시험은 작년 수능보다도 선생님 볼 때는 더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험 결과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많이 했지만 결과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논리적 직관이야. 선생님이 늘 강조하잖아요. 논리적 직관. 논리적 직관이 없이는 시간 내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스킬보다는 원리,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읽는 것, 잘 읽어내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능인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남은 기간 부족한 부분을 잘 채우고, 그렇죠? 그리고 유전 문제 간결하게 풀 수 있게 연습해야 되죠. 자, 선생님이 준비한 이 컬인데요. 여러분들 이 근수축 문제, 그 다음에 흥분 전도와 관련된 문제, DNA 상대량 변화,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요,
이 미드라이너 강의를 통해서 이 세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이 세 문제를 풀어내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등급을 올릴 수 있어요. 3, 4등급은 2등급 이상으로, 2등급은 1등급으로, 1등급은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꼭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전 스나이퍼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유전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는 모의고사죠.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할 수 있게 한 이 디아카이브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수능입니다. 수능 때까지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해설 강의 마무리합니다.